안녕하세요. 액티브신의 해미킴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말이죠. 해미킴이 지금 실천하고 있는 음양탕 음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음양탕을 어떻게 음용하게 됐냐면요. 제가 고전평론가 고민숙 교수님 강의를 많이 듣는데 그 듣는 도중에 교수님께서 동의보감에 음양탕이 나와 있으며 음양탕을 교수님께서도 수년간 복용해 본 결과 너무나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하셨고요. 또 이만기 씨가 뭐 텔레비전 미운생가 거기에 넣으셔가지고 본인도 음양탕을 복용한다고 했습니다. 해서 저도 지금 한 석 달 정도 복용하고 나서 저한테 변화가 온 게 변비가 많이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속이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의 컨디션이 많이 좋아져서 그리고 제가 이제 지식백과라든지 인터넷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해서 이제 자료를 모아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느낌이 그대로인가를 확인해 봤더니 역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려야겠다 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봐주시고요.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말이죠. 우리 물의 성질과 기운은 33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물이 제각기 다른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물에는 화학성분 이외에도요. 천지 자연에 정신이나 감정 그리고 우리 인간의 미세한 기운이 녹아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걸 알고 용도에 맞추셔서 사용하도록 한 것인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정월에 얼마나 춥습니까? 그 내린 눈 중에 이렇게 남양바지에 쌓여있는 눈 녹인 물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걸 납소수라고 그랬는데 그런 물들은 숙취하고 황달에 아주 특효되는 물이라고 했답니다. 아주 효과가 좋은 물이었고요. 그 다음에 가을에 100가지 풀잎에 맺힌 이슬 일 모은 그 물은 추로스라고 했는데요. 진짜 시적입니다. 그죠? 가을에 100가지 이렇게 풀잎에 있는 이슬을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슬을 모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모은 이슬을 뭐라고 하냐면 추로스라고 한다고요. 이름도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추로스. 근데 그거는요. 목이 마르는 이렇게 소갈증에 해결해. 우리 가끔 이유 없이 막 목마를 때 있잖아요. 소갈증에 굉장히 특효가 있고 몸을 가벼워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늦가을에요. 늦가을 서리가 이렇게 녹은 물을 동상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동상이란 물은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고 과만을 얼굴이 벌겋고 이런 사람한테도 좋고요. 그 다음에 코감기 같은 거 막 막힌 이런 데도 좋은 물이라고 그러네요. 그 물이 세상에 물이 겨울에 있는 이렇게 녹은 물은 물대로 또 이슬을 받은 건 이슬 우리 조상님들 대단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또 서리를 모으는 방법을 소개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해 뜰 무렵에 닭이 울었잖아요. 꼬꼬 하고 닭이 울잖아요. 그 닭의 그 깃으로 서리를 살살 썰어서 모은다네요. 그러면 그 물에는 살이 있을 뿐만 아주 힘이 느껴지는 물이래요. 그게 감난수랍니다. 감난수. 이름도 이뻐요. 그렇게 해도 물을 또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맑은 옛날에는 개울물이 얼마나 맑았습니까? 무공에. 어린 시절 기억나시죠? 그냥 완전히 그거 약수잖아요. 그 생수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이제 담아놓고 물을 이렇게 아래 위로 붓는답니다. 계속 부었다가 이렇게 떨어뜨리고 하면 뭐가 생깁니까? 물거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품 방울이 가득 생기면 그게 완성이 되면요. 그 물은 급체한 토사광란에 쓰이는 물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면 옛날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요즘 화학 용어로는 산소 포화도라고 그러는데 그걸 아셨겠냐고요. 그러니 이 동의보감이 얼마나 유명한 의선인지를 아시겠죠. 그래서 그 고민숙 교수님께서 그걸 한 번씩 읽어보라고 그러는데 책이 무지 어렵긴 하겠는데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역량이 좀 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동의보감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그 동의보감에서 물로 만든 보약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로 만든 보약. 그게 뭐냐? 끓인 물에다가 생수를 섞은 생숙탕. 그걸 지금 활력을 되찾는 물약이라고 했다는데요. 지금 말하는 그게 음양탕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들 중에 제일 좋은 물약. 활력을 되찾게 하는 물약, 물로 만든 보약, 그게 바로 생숙탕, 즉 음양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보약을 먹어야죠. 근데 그 보약 만드는데 돈이 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냥 여러분들 좋은 습관만 가지시면 돼요. 근데 이 음양탕이 어디에 좋냐 그러면요. 저도 이렇게 변비가 없어졌는데요. 만성 소화불량, 그 다음 신경소 위염, 만성 대장 증상, 변비, 습관성 설사, 허약 체질을 예방하는데 아우 좋다는데 이거 뭐 약도 아니 화학적인 것도 아니고 완전 자연적으로 물만 가지고 이렇게 먹고 좋다는데 안 하면 안 되지. 꼭 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특히 엄마들 잘 들으세요. 애기들 아침에 일어나면 미지근하고 따끈한 물. 그럼 이 물을 어떻게 만드느냐 한번 보시면요.
일단 우리가 물에 대해 좀 알아야 돼. 냉수는 말이죠. 정말 안 좋아요. 왜냐하면 냉수는 체온을 떨어뜨리는데 우리가 체온 1도 떨어지는데 우리가 면역력이 30%가 저하되고요. 기초 대사력이 12%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벌컥벌컥 냉수를 마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냉수는 소화라든지 혈액순환 그거 떨어뜨리고요. 효소의 활성 기능을 떨어뜨리고 이제 체내 산화를 촉진시켜가지고 노화를 빨리 오게 한다니까 특히 어르신들 절대로 찬물 드시면 안 돼. 아침에 큰일 나. 더 늙고 싶어요? 빨리 늙고 싶어요? 아니죠. 그러면 음양탕을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음양탕은 음귀와 양귀가 혼합된 물인데요. 먼저 컵에 뜨거운 물을 70%를 넣고 그 다음에 30%를 찬물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탕을 만드는 건데 동의보감에서는 이걸 생수탕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음양탕이라고 지금 하고 현대에서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들이지 않고 좋은 습관만 들이면 건강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복에 먹는 게 제일 좋으니까 아침에 눈 딱 뜨고 화장실 가기 눈 뜨자마자 음양탕을 만들어서 천천히 걸으면서 한 컵을 마셔주시고 해보시고 여러분 결과가 너무 좋으면 해미킴한테 댓글 달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제 음양탕을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는 방법을 좀 이렇게 음양탕을 만드는 방법을 좀 보시면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잖아요. 도물 70%, 그 다음에 찬물 30%. 물론 6대4 해도 되고 7대3 해도 되고 5대5도 그런데 가능한 7대3 맞추고요. 뭐 딱 안 맞추셔도 따끈하든지 미지근한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순서를 꼭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더운 물을 넣고 찬물 들어가고 넣고 더운 물이 아니고 다시 한번 더운 물 넣고 찬물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미킴이 경험해본 음양탕 그리고 이 자료들은 제가 인터넷 지식백과를 통해서 제가 이제 모아가지고 정리한 이 카드 뉴스 가지고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서로 도움되자고 하는 겁니다. 그죠? 해미킴도 해보니까 좋아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건강 정보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해미킴 피부 좀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아마 음양탕이 저한테 주는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께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이게 찍느라고 굉장히 애쓰고 있는 해미킴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사랑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